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쉬운 어떤 3단계 방법이 있거든요. 3단계요? 예. 첫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예, 두 번째는 상대로부터, 그렇죠.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세 번째는 그리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남편은 쉬기를 원하고 네. 아내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예. 그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하고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혼자 쉬고 그리고 주말이면 점심은 함께 외식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프로야구를 보든 아니면 드라마 정주행을 하든 이건 당신 마음대로 그러면 타협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씩 높여보는 시간 마음예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성만 가나심리치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타인은 지옥이다. 네. 왜 타인은 지옥일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는 갈등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예. 부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죠. 예. 그래서 부부 갈등이 우리가 흔하게 있어요. 이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개라고 하는데 예. 아무튼 세게 베면 이제 물도 잘 안 합쳐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기하게 되면요. 예.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죠. 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남편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런데 두 분이 자기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쌓이면 거기서 앙금이 생겨요. 또 앙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분석해 보면요. 네. 의외로 그 원인이 아주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부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의 원인도 사실 들여다보면 네.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해결도 단순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해결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해요. 예. 근데 이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해결도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쉬운 어떤 3단계 방법이 있거든요. 3단계요? 예. 첫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예, 두 번째는 상대로부터, 그렇죠. 상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세 번째는 그리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남편은 쉬기를 원하고 네. 아내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죠. 예. 그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아내하고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혼자 쉬고 그리고 주말이면 점심은 함께 외식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프로야구를 보든 아니면 드라마 정주행을 하든 이건 당신 마음대로 그러면 타협이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일종의 협상 같은데 타협이죠. 예. 네. 어쨌든 처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 규칙을 정해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살다 보면요. 부부 규칙이라는 게 좀 느슨해지고 또 느슨해지면 좀 익숙해져요. 맞아요. 예, 갈등에 또 익숙해지거든요. 갈등에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등에 익숙해진 상태. 그러면 그 갈등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또 사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례인데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남편은 그 여가 시간에 온청 재테크를 해요. 재테크? 예, 근데 능력도 있어요.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좀 벌었어요. 그런데 부인은 어릴 때부터 문학 소녀였어요. 부인은 책 좋아하고 문화 예술 활동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있으면 남편하고 그런 활동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 극과 극이죠.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볼 때 몽상가로 보고 부인은 남편을 볼 때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생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생 철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성장 과정 그리고 타고난 것. 그래서 인생 철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이 갈등이 해결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 쉽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네. 그 남편분이 미술품에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그림 하면은 같은데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타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 남편하고 미술의 어떤 예술성에 관해서 대화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미술품을 갖고 오거든요, 남편이. 예, 그러니까요. 그럼 고마운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으니까, 재테크 잘하니까. 예, 잘하니까요. 네. 자, 근데 갈등은 감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또 갈등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런 감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네. 많은 경우에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중재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요. 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역시 소통이 중요해요. 예. 예. 따로 만나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듣다 보면 중재자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양쪽 다. 일단 다 들어준다. 예. 그리고 같이 만나. 예.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 있죠. 예. 여기에 바람이 푹 빠져 있는. 아. 감정이 빠져나가니까 갈등의 원인이 단순해져요. 의외로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감정이 덧칠하고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부부 상담 아주 평범한 기법이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갈등이 있는 부부들 예. 이렇게 저하고 부부 같이 이렇게 셋이 앉잖아요. 아. 먼저 아내에게 예.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 남편은 듣기만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이의를 안 돼요. 제기해도 안 돼.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아내는 듣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 갈등의 주범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객관화했어요. 네, 객관화. 보통 객관화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객관화했는데 우리 갈등의 골은 너무 깊어.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같이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거든요. 시절 인연. 네. 예. 그래서 정말 힘든 갈등은 예. 본인 스스로 갈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는 사람. 그는 어디 가나 갈등 유발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아무튼 기분이 나빠. 왜 그러면은 아무튼 기분이 나쁘대요. 누가 뭐라고 해 그러면 마땅한 또 답변이 없는 거죠. 이들은 대체로 감정을 사실로 믿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집단에 끼게 되면은 항상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자기 문제를 집단에 투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를 타자에게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잠깐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네.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 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분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지? 안 그런데. 네.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분석해서 돌아보니까요. 예. 이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언니하고 이분하고 엄마랑 네. 셋이 외출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언니의 외모를 칭찬해 주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양비비 같이 혹은 클레오파트처럼 생겼니. 그런데 자매가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죠.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근데 사실 이 외모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생존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는 착한 사람. 그러다가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편하고 익숙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래 있던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래서 그런 줄은 몰라. 근데 그 말씀은 그러면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참 시간이 걸리던가 그렇죠.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어려운 일이죠, 사실. 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핀토가 나갔다. 근데 본래는 핀트인데 핀토란 말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이성이 빠져나갔다. 아. 그러니까 이성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감정이 자리를 해요. 어떤 감정?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감정. 그러면 자기 문제가 자꾸 외부로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 결국 본인이 만든 갈등인데 그래서 네. 오해도 생기겠고 그렇죠. 그 오해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대화보다는 눈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로 생긴 갈등이 많아요. 또는 자존심 때문에 왠지 내가 말렸다는 느낌인데 그리고 과거 경험의 반복, 금방 얘기한 이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 이야기 서두에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라고 네.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성에서 오는 갈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갈등을 크게 얘기하게 되면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네. 두 번째는 내 개인 문제에서 오는 갈등, 세 번째는 어떤 존재론적인 관점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관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거든요. 네.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허무해져.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있는데 사랑이 공허해. 또 성공을 했는데 무의미성에 빠져. 이런 것들이 다 존재론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인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생 공부한다고 그 갈등이 없어지냐? 갈등 없어지지 않아요. 인생 공부했을 때는 그 갈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 대처하는 예. 지혜를 얻는 없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파도 타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훌륭한 수영 선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파도를 타거든요. 이렇게 인생 공부가 잘 되면 갈등에 퐁당 빠지지 않으면서 갈등을 탈 수 있게 된다. 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예, 그런 경제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의 그래서 어록은요? 예, 오늘 어록은 제 어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갈등은 피할 수 없으나 성장할 수 있다. 아, 갈등은 피할 수 없으나 성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